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흔히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부르며 가볍게 먹던 그 땅콩이 사실은 혈관 나이를 10년이나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땅콩을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효능이 4배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 먹으면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땅콩을 볶아서 먹느냐, 삶아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땅콩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즐겨 드시는 멸치볶음에 땅콩을 넣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은 최악의 조합이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땅콩 하나로 혈압도 낮추고 당뇨도 예방하고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꼭 메모 준비하세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콩의 효능은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면서 혈관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육류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포화지방산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땅콩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됩니다. 땅콩에는 올레산과 리놀레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거든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콩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주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포도주에 들어있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이 동맥경화 발생을 지연시키고 심혈관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땅콩 한 줌이면 포도주 한 잔 마신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땅콩을 5번 이상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30%나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효능으로 당뇨 예방에 탁월합니다. 당뇨병, 참 무서운 질병이죠. 왜 무서운가 하면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실명, 신부전, 족부개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식단 조절이 정말 필수입니다. 이때 땅콩이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땅콩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둘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종류가 있어서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땅콩 하나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땅콩은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식사법 들어보셨죠? 밥 먹기 전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라는 그 방법이요.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식사할 때 땅콩을 2스푼만 먼저 먹어도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연구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탄수화물만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땅콩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땅콩과 함께 먹은 그룹이 포만감도 훨씬 크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더 놀라운 건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2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땅콩과 견과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 필요하신 분들은 땅콩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살 빼기가 정말 어렵죠. 젊었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쭉쭉 빠지던 살이 이제는 물만 마셔도 찌는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땅콩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팀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아침에 땅콩과 땅콩버터를 먹게 하고 포만감을 측정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최대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식욕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은 거죠. 이유가 뭘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면서 포만감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둘째,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소장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땅콩에는 알파 토코페롤이 풍부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값비싼 화장품 바를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비타민 B6와 아연도 풍부해서 염증성 피부 질환과 여드름을 막아주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땅콩이 이걸 예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 땅콩이 단순한 심심풀이 간식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식품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한 건강식품인 땅콩을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좋을까요? 볶은 땅콩과 삶은 땅콩, 뭐가 다를까?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인 땅콩을 먹는 방법은 이렇죠.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째 볶아서 드시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땅콩은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땅콩은 삶거나 쪄서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콩 겉껍질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게 기침과 눈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고 환절기에는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요. 이때 루테올린이 딱입니다. 둘째, 땅콩 속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암 성분이 속 알맹이보다 무려 3배에서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겉껍질을 까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영양 성분을 다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 땅콩을 겉껍질째 삶거나 찌면 어떻게 될까요? 겉껍질에 있던 항산화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땅콩 속으로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은 땅콩은 다른 조리법에 비해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암, 당뇨,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천연 화합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땅콩을 볶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이 줄어듭니다. 열을 가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죠. 하지만 삶으면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됩니다. 오히려 흡수율은 더 좋아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계시죠? 땅콩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삶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일부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땅콩은 영양도 챙기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거죠. 삶은 땅콩 만드는 법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삶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땅콩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주세요. 땅에서 자란 거라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냄비에 땅콩을 넣고 땅콩이 완전히 잠길 만큼 물을 붓습니다. 물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셋째, 소금을 약간 넣습니다.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이 간도 해주고 잡내도 제거해 주거든요. 넷째, 센 불에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25분 정도 푹 삶아줍니다. 생땅콩이면 3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다섯째, 다 삶아지면 건져서 물기를 뺍니다. 그리고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속껍질까지 벗겨서 드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땅콩 속껍질에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떫은 맛이 나더라도 꼭 속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생땅콩은 절대 먹지 마세요. 혹시 생땅콩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막 수확한 신선한 땅콩은 생으로 먹어도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땅콩에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기 가장 쉽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정말 무서운 독소입니다. 둘째,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생땅콩을 먹으면 땅콩뿐만 아니라 함께 먹은 다른 음식들의 소화도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 트립신 억제제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볶거나 삶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셋째, 피틴산과 타닌이 들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저해하고요. 타닌은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듭니다. 생땅콩을 먹으면 이 물질들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삶으면 피틴산과 타닌이 일부 물에 빠져나가고 열에 파괴되면서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땅콩은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삶아서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으로 땅콩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곰팡이 조금 피었다고 뭐 큰일 나겠어. 깨끗이 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독소는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합니다. 급성 중독이 되면 구토, 복통, 간괴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곡물 보관이 잘 안 돼서 아플라톡신 오염이 심각한데요. 그 지역 간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곰팡이 독소는 열에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인 삶기, 볶기, 찌기 같은 방법으로는 독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곰팡이 자체는 열에 죽을 수 있어도 이미 생성된 독소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땅콩 보관법 이렇게 하세요.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25도 이상의 온도와 습도가 60에서 80%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5도로 유지하세요. 실온 보관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고요. 둘째,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밀폐 용기의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땅콩은 더 빨리 상하거든요. 셋째, 밀폐 용기가 없으면 지퍼백을 이용하세요. 땅콩을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낸 다음 밀봉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넷째,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면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겨서 습기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지죠. 다섯째, 땅콩을 구입하실 때는 관리가 잘 된 국내산과 해썹 인증 제품을 선택하세요. 수입산이나 양이 많은 벌크형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검은 점이나 기름진 반점이 보이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맛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맛이 나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땅콩 몇천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하루 섭취량 이것만 지키세요. 땅콩은 작아서 그렇지 사실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한 줌씩 집어먹다 보면 금방 한 봉지가 비는데 이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땅콩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30알 정도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30g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한 손에 가볍게 집히는 정도입니다. 땅콩 버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10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소금, 설탕,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칼로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를 고르실 때는 첨가물이 최대한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즘 땅콩 버터 다이어트가 유행이죠. 아침에 사과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는 식단이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양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메가6 과다 섭취 주의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균형입니다. 건강한 섭취 비율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사를 보면 1대16 정도로 오메가6를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땅콩은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땅콩만 계속 먹으면 오메가6 과다 섭취가 우려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땅콩 섭취량을 적정량으로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서 균형을 맞춰주세요. 등푸른 생선, 호두, 들기름, 아마씨 같은 음식들이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땅콩을 간식으로 드셨으면 저녁에는 고등어 구이나 삼치구이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루 식단 전체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다음으로 땅콩과 찰떡 궁합 음식과 최악 궁합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첫 번째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땅콩 술안주로 정말 익숙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맛의 궁합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입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른 오징어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땅콩 속 지방의 약 90%가 불포화지방산인데 이 불포화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의 단점을 땅콩이 보완해 주는 겁니다. 오징어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과 땅콩은 궁합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 새우, 게, 곱창, 막창 같은 음식들이요.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허기질 때 바나나만큼 좋은 간식이 없죠. 그런데 바나나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땅콩과 함께 먹으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칼륨과 땅콩의 불포화지방산이 만나면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고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덕분에 피로 회복과 기력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권장 조합은 바나나 1개에 땅콩 20알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오후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으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멸치입니다. 멸치볶음 만들 때 견과류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고소한 맛을 더해 주니까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수산이라는 성분과 인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해서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멸치볶음에는 뭘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고추입니다. 꽈리고추나 풋고추를 넣으시면 고추의 철분이 오히려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에 땅콩 안주 정말 맛있죠. 입속에서는 찰떡궁합인데 몸속으로 들어가면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여기에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소화기관이 더 위축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설사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의 알코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도 쉽습니다. 알코올이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동안 지방은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알코올 분해까지 억제해서 숙취도 심해집니다.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건강식품으로 많이 드시는데 땅콩과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런데 땅콩도 견과류 중에서는 전분 함량이 높은 편이거든요. 둘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잉여 혈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고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여기에 땅콩의 지방까지 더해지면 위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고구마와 땅콩은 서로
상극이라고 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땅콩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콩은 혈관 건강, 당뇨 예방, 다이어트, 피부 미용에 탁월한 건강식품입니다. 둘째, 땅콩은 삶아서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도 4배 증가하고 알레르기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째, 생땅콩은 절대 먹지 마세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보관은 10에서 15도의 서늘한 곳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다섯째, 하루 섭취량은 30알 정도로 지키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균형 있게 드세요. 여섯째, 오징어, 바나나와는 궁합이 좋지만 멸치, 맥주, 고구마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땅콩 먹는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9988 건강전도사였습니다.